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30화 유출 내용 리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지 연재는 야마토와 타마가 잠이 든 사이에 야스히의 검을 훔쳤다고 합니다. 이번 챕터의 첫 시작은 밀짚 모자 일행들이 드디어 엘바프로 향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정말 엘바프로 간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이상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밀짚 모자 일행들과 루피가 엘바프의 전사들과 함께 베가펑크를 죽였고 에그헤드를 파괴했다는 가짜뉴스가 발행되었고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의 현상금이 공개되는데요. 도리와 브로기는 각각 18억 베리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금이 생각보다 높아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크로커다일의 현상금 29억 벨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도리와 브로기의 현상금이 얼마나 높은지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바프의 왕자 로키의 정보가 공개되는데요. 로키는 전설로 내려져 오는 악마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기록이 공개됩니다. 저는 엘바프에는 굉장히 가치 있는 악마의 열매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로키가 생각보다 잔인한 폭군으로 묘사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밀짚 모자 일행들과 떨어져서 이동하게 되고 알 수 없는 나무에 묶여있는 로키를 만나게 됩니다. 로키가 나무에 묶여있다는 전개가 상당히 이해는 안 되지만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화의 마지막 페이지는 더블 페이지 전체에 엘바프의 전체 전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오다는 엘바프의 위험과 깊이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위그드라실의 중앙에는 성과 거인의 마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유럽 신화의 스케일을 이번 에피소드에서 펼쳐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키에 대해서 풀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키는 엘바프의 왕자로 빅맘이 5살 때 엘바프 동지제 13일 전에 태어났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대략 21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젊다는 것이죠. 거인족의 성장 속도는 인간의 절반이지만 수명은 3배라서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거죠. 원작에서든 애니에서든 실루엣으로만 등장했고 과거 샬롯 로라에게 첫눈에 반해서 구원을 했지만 로라는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터라 로키를 차버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빅맘은 세계 최강의 강국 엘바프와 어떻게든 연을 맺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로라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언니 시폰을 내세워봤지만 로라가 아니라는 것을 간파당해 혼담은 그대로 깨졌고 설상가상으로 왕자를 속이려고 들었다면서 거인족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기에 이후 서로 사이만 더 험악해지게 되었죠. 엘바프의 거인족은 명예를 최고로 중요시하며 외부인이 끼어들어서 싸움이 흐지부지 되더라도 그것이야말로 엘바프의 신께서 내리신 판단이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아예 자신들을 속이려 했다는 것은 큰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 혼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빅맘의 세력은 원피스에서 제일 강한 세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산되었죠.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는 로키 왕자의 정체까지도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엘바프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나요? 저는 오다가 심어놓은 엘바프라는 국가의 강함의 원천과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오다가 풀어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우솝의 성장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결국 밀짚 모자 일행들이 마지막에 검은 수염 해적단과의 전투가 펼쳐진다고 본다면 결국 1대1 매칭에서 우솝은 검은 수염 해적단의 반호거와 매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호거는 우솝과 마찬가지로 원거리 저격수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솝과 반호거를 비교하기에 둘의 이미지와 둘이 거쳐온 싸움들 그리고 현재 그들의 위치가 너무 다른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호거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격수의 능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호거의 능력을 볼 수 있었죠. 하늘섬편에서 섬이 육안으로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고잉 메리오의 위에서 날고 있는 갈매기 3마리를 연사로 사살하였고 당시 마을 건너편에 조그만 간판도 맞출 수 있던 괴물 같은 실력의 저격수 우솝이 저격수가 있다는 초파의 말에 보이지도 않는 타겟을 정확히 맞추는 저격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해버릴 정도였지만 반호거는 가능했죠. 심지어 신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과거 에이스와 싸울 때 반격을 시도하자 재빨리 달려서 피한 것을 보면 검은 수염 해적단 내에서 라피트 다음으로 스피드가 빠른 편에 속할 만큼 피지컬 역시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워프워프 열매라는 능력을 얻은 이상 그 스피드는 자신의 이명인 음월에 걸맞게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우솝의 입장에서는 스피드와 기동력으로 반호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파괴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솝 역시 유틸성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원거리 저격수에 속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죠. 그렇다고 엘바프에서 우솝이 견문색을 더욱더 극대화해서 반호거의 움직임을 모두 잡아내는 그림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억지스럽고 차라리 우솝 특유의 개발력과 유틸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우솝이 사용하던 무기에 패기를 더한 폭발이라든지 순수 화학적 폭발력의 상승을 더하던지 데미지의 위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만이 반호거와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패기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학적 기술력 또는 엘바프에서 우솝이 악마의 열매의 힘을 얻는 루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우솝의 파워업의 수단에 대해서 어떤 루트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악마의 열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은 합니다. 만화에서 밝혀진 것처럼 로키 역시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악마의 열매를 위해서 아버지까지 죽였을 정도면 그 위력과 가치가 얼마나 높을지는 상상이 안 되죠. 우솝이 아니더라도 밀짚모자 일행들이 악마의 열매를 새롭게 엘바프에서 접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화 이후의 원피스는 2주간의 휴재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슬픈 건 저뿐인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한다고요.